강아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보호자가 하는 행동에도 죽을 만큼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이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요. 강아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나온 행동들은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내가 반려견에게 하는 행동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행동이 있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아지가 죽을 만큼 싫어하는 보호자의 행동. 첫 번째, 억지로 껴안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옹으로 애정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애정 표현이지 강아지의 애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은 이 행동을 싫어합니다. 보호자는 애정 표현의 의미로 한 행동이지만 반려견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유명한 동물학자인 스탠리 코렌이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250장을 분석해봤습니다. 250장 중 204마리의 강아지가 불안함과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또 27마리는 불편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애매한 반응을 보였고 19마리의 강아지는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가 억지로 껴안는 행동을 싫어하지만 우리 반려견이 포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싶다면 보호자가 껴안았을 때 스트레스 신호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강아지의 스트레스 신호는 대표적으로 하품과 혀를 지속적으로 낼름거림, 품에서 벗어나려고 함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밥 먹을 때 건드리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비록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귀찮게 안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밥 먹을 때 방해하는 건 달갑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이 밥 먹는데 자꾸 건드린다면 신경이 곤두서서 으르렁거릴 수 있으며 점점 심해져서 밥 먹을 때만 되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밥 먹는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하는 게 좋고 반려견 혼자서 여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빠르게 산책하기. 산책은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며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산책을 하면서 활동량을 채우기도 하고 후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도 하며 보호자와의 교감과 관계 형성 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급하게 산책을 하는 경우 활동량만 채워주게 되고 산책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적으며 보호자와의 교감 또한 잘 되지 않는 산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는 산책이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하는 산책이 아닌 짧은 시간이라도 여유롭게 냄새를 맡고 강아지 친구와 인사도 하는 산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산책을 했을 때 반려견의 만족감이 더 큽니다. 네 번째, 시끄럽게 노래 듣기. 개는 사람보다 약 4배나 더 민감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폭죽, 청소기 등 큰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음이 발생하면 강아지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는 노래 소리를 너무 키우지 않도록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할 때도 반려견이 있다면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를 듣는 반려견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들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씻기기. 강아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냄새는 다른 개와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더럽지 않은데도 강아지를 자주 씻긴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샤워 주기는 2주에서 4주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샤워를 시킨다면 반려견에게 나는 향기가 보호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강아지 자신에게는 스트레스로 여겨져 산책 시 바닥에 몸을 비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강아지는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기, 정해진 시간에 산책 가기 등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분리불안이 없는 반려견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호자가 8시에 외출하고 6시에 돌아오는 걸 아는 반려견은 예측하고 기다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은 항상 안정감이 있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곱 번째, 잘 때 건드리기.
강아지에게 휴식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수면 시간은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보호자가 건들거나 억지로 깨운다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훈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민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억지로 깨우지 않아서 푹 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장시간 혼자 두기.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장시간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오래 혼자 둔다면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장시간 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매번 장시간 두고 나가야 한다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호텔링을 하여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우울감이 더해져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9번째, 말 많이 하기. 강아지에게 말을 많이 하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짧은 몇 개의 단어만 이해할 뿐 보통 제스처나 억양 등을 통해 보호자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반려견에게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알아듣지 못하고 보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겁에 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반려견에게 말을 건다면 강아지와 사이가 멀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10번째, 향기 나는 제품 사용하기. 개의 후각은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사람도 악취가 나면 견디기 힘든 것처럼 강아지들도 향수 같은 인위적인 향이 나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싫어하는 냄새는 향수, 디퓨저, 룸스프레이, 향초 등 인공적인 향이 강한 것들입니다. 반려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향이 독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려견이 없는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강아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청소용품, 식초 등과 같은 강한 냄새가 나는 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향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낯선 강아지와 억지로 만나게 하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모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강아지는 처음 보는 낯선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강아지는 낯선 강아지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억지로 낯선 강아지와 인사를 하게 한다면 반려견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서로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과정 없이 만나는 걸 불안해하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 공포심을 느껴 짖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간식 또는 장난감으로 약올리기.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줄까 말까 하면서 반려견을 놀리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의 반응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난이 지속되는 경우 반려견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또 보호자가 당연히 장난을 할 거라는 생각에 거칠게 달려드는 등 흥분을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행동 중 하나이니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놀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죽을 만큼 싫어하는 보호자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반려견 앞에서 이 12가지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보호자를 싫어하게 될 수 있으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행동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려견이 보호자를 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